저희가 그 바비톡에서 지방이식 관련된 영상으로 조회수 1위 수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거 기념으로 지방이식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군요. 네, 맞습니다. 지방이식 부작용으로 오일 낭중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지방이식의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일과 같은 거죠. 지방을 채취하고 원심 분리한 뒤에 파괴된 지방 조직에서 흘러나온 오일을 제대로 분리하고 주입을 해야 되는데 오일이 주입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오일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섬유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낭종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비슷하게 생착률 저하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섬유화나 석회화 같은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너무 과다한 지방 주입이나 염증 반응을 통한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지방을 분리할 때 오일을 잘 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 분리로 분리하면 상층에 오일층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 오일층을 충분히 제거하고 순수한 지방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채취한 지방을 원심 분리하기 전에 식염수를 세척하고서 원심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할 때 지방이 뭉쳐지지 않게 층층이 이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볼륨을 한 번에 주입하게 되면 혈류를 못 받은 조직이 죽어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소위 미세 전층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린지로부터 지방을 넣을 때 소량씩 여러 층에 걸쳐 갖고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넣은 다음에는 절대로 압박해서 모양을 다듬지 말아야 합니다. 오일이 눈 쪽이나 기타 부위로 퍼져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로지 주사기로 부족한 부위의 볼륨을 적절히 여러 층에 걸쳐서 주입해서 모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술해야 하죠. 최근에도 지방을 대충 쭉쭉 주입하고 꺼주로 세게 꾹꾹 눌러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식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하기에는 편한 방법인데 환자를 위한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지방이식 때문에 실명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미세지방이식이 동맥 혈관 속으로 주입되게 되면 색전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피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해당 혈관이 분포하는 조직이 괴사되거나 기능을 손실하게 되죠. 만약에 그 혈관이 안구 쪽으로 분포하는 혈관이라면 시신경을 손상시켜서 실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혈관이 특정 조직에 분포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팔자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다가 코끝이나 콧볼 부위에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그런 예이죠. 따라서 지방 이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안전수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지켜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이식 하시는 원장님들 모두 잘 지키고 계시죠? 지방이식하고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지방을 특정 부위에 너무 과주입하게 되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입하는 부위의 생착률을 최대화시키면서 적절한 양으로 주입해서 이를 막아야 하죠. 다만 적절히 넣었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위에 따라 생착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육 움직임이 많아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생착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뼈와 같은 단단한 구조가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인대 구조가 꽉 붙잡아서 공간이 잘 늘어나지 않는 눌리는 부위의 경우에는 생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 추가적으로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차후 필요에 따라서 추가 지방 이식을 할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간혹 얇은 피부 밑에다가 지방을 주입한다거나 피부의 얕은 층에다가 주입하는 경우에 울퉁불퉁한 모양이 피부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 보이거나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지방 이식은 그렇게 얕은 층이나 얕은 피부 밑에다가 주입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수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겠죠. 지방이식한 곳이 딱딱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 이식한 게 생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죽는 경우 염증 반응을 거쳐서 분해 흡수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섬유 조직이 발생하거나 석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단단한 덩어리가 지방 조직 내에서 미끈미끈 움직이는 식으로 만져지게 되는데요. 이걸 제거하게 되면은 절개선을 가해야 하니까 흉터도 생기고 절제해내면은 해당 부위에 함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제거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너무 욕심부리기보다는 생착률을 최대화시키고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원하는 볼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술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지방이식하고 살이 쪘는데 얼굴이 많이 팽팽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지방세포도 다른 세포와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빠지면 지방세포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방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이 찌는 것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볼륨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지방이식이나 지방흡입은 지방세포의 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술기다 보니까 지방이식을 한 부위는 지방세포 수가 늘어서 살이 쪄도 더 찌겠죠. 반대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지방세포의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살이 쪄도 덜 찌게 되겠죠. 지방이식하고 얼굴이 좀 처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식하고 얼굴이 처져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건 지방이식 때문에 처졌다기보다는 지방이식이 잘못된 부위에 이루어져서 처져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앞볼의 아래쪽 부위에 지방이식이 되는 경우 해당 부위의 볼륨이 마치 처진 느낌을 만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볼에 지방이식을 할 때 접근 시작점을 처진 느낌이 안 생기는 부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주입한다고 해도 충분한 양의 볼륨을 주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이식 관이 들어간 터널 부위까지 지방이 이동해서 볼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볼륨이 많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니까 볼살이 처지는 것처럼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노화의 과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점이기 때문에 바로 당장에 처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지방이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노화로 인한 탄력의 저하이므로 탄력을 늘릴 수 있는 리프팅과 같은 술기로 극복해야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방이식 후 올바른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이식 후에는 가급적이면 이식된 부위로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고주파, 찜질, 이런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생착이 될 시기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경이 쓰인다고 계속 만지작거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착률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부위에 따라서 보톡스 시술을 병행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간 같은 부위 말이죠. 무표정하게 말 안 하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근육으로 인한 영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차 수술로 보완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다이어트는 조직의 회복 관련돼서도 그렇고 수술 시점에서 우리가 맞추어 놓은 볼륨감보다 전체적인 볼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생각했을 땐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시라면 차후에 추가적인 볼륨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